자,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막 다다다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 정보 중에서 일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가지의 얘기들을 여러분들께 좀 집중적으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은 1월 28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일본에서 중국 우한 지역에 방문한 적이 없는 60대 버스 기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가장 우려했던 그게 뭐였냐면 이 지역 내 감염이야.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렇게 지역 내 감염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1월 28일에. 그러니까 뭐 우한에서 온 여행객자 중국인이니까 거기서 뭐 갖고 왔겠다라고 하지만 이 일본인은 중국에 간 적도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전염돼가지고 걸렸다는 게 확인된 게 이때가 처음이었던 거죠. 자, 이 확진자는요, 우한에서 온 여행객을 태우고 2번 운전을 한 게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우한에서 온 여행객을 2번 태웠는데 그때 감염이 된 거예요. 자, 1월 14일 기침과 오한 증상의 병원을 찾아갔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었대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증상이 점점 악화돼가지고 25일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28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증상이 있고 나서 2주가 지나서야 코로나가 확정된 거야. 그럼 이 2주 동안 이 사람이 누굴 만났는지를 또 막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 거죠. 자, 1월 28일 당시에는요, 확진자가 6명이었어요. 일본 내 환자 중 우한에 체류한 적이 없는 것은 이 60대 버스 기사가 최초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자, 이게 당시 일본에서는 첫 감염자였다. 이렇게 지역 내 감염된 사람이 60대가 처음이다라고 발견돼서 이게 일본 그 기사에 나온 거를 캡처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죠. 가토 가츠노부 후생 노동상은요, 13일 기자회견에서 카나가와 현에 거주하고 있었던 80대 여성에게서 코로나19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자,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여성은요, 지난달 22일부터 뭔가 피로감을 느꼈고 28일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은 후부터 이 관찰 대상자가 됩니다. 자, 이어 지난 1일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게 됐는데요. 6일부터 갑자기 호흡 상태가 굉장히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위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됐죠. 자, NHK에 따르면 이 80대 여성은요, 외국 방문 경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되지 않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자, 이 사망한 여성은요,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은 일본 도쿄 택시 운전기사의 장모님이었습니다. 자, 택시 운전기사는요, 중국인으로 보이는 승객을 태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택시 운전기사가 옮았고, 그리고 이 택시 운전기사의 장모가 감염이 돼가지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된 거죠. 자, 중국이 아닌 나라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필리핀과 홍콩에 이어서 일본이 3번째였다고 합니다. 후생성은요, 특히 숨진 여성의 경우는요, 최근 중국에 다녀온 적이 없었고, 그리고 일본 내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밖에도 와카야마에서 50대 남성 의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그 의사입니다. 자, 이 의사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동료 의사, 그리고 그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았던 환자 3명도 폐렴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뭐 그 진료 의사의, 동료 의사의 부인부터 여러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확진을 계속 받게 되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크루즈 기억나시나요? 지금도 그 크루즈가 왜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라는 큰 크루즈입니다. 자, 근데 이 탑승자 가운데 현재까지, 그러니까 지난달 25일 홍콩에서 내린 80대 홍콩인 남성을 제외하고 모두 218명으로 늘은 상태였어요. 이게 지금 며칠 전 뉴스입니다.
자,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는요, 이 안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득그득 모였겠니? 그러니까 이 선내 감염 자체가 우려가 굉장히 커졌었어. 덩달아 각국의 입항 거부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오지마, 우리나라도 오지마, 우리나라도 오지마 이렇게 되니까 코로나19 전쟁에서 이거를 여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일본에 있는데 정착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많을 거고 이 지금 크루즈 보이시죠? 얼마나 큰지 보이시죠? 여기 지금 몇백 명이 타고 있는데 몇천 명이 타고 있는데 어떡하지? 뭐 문제가 골칫거리가 된 거죠. 자, 일본 정부가 이 크루선에 남아있는 몇 명 타는 줄 알아? 3,500명 정도가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 3,500여 명 중에 발열 증상이나 기침 증상, 약간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크루즈 안에서 추가 검사를 계속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계속 현재 진행 중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후생성은 이날 고령에 그리고 또 뭔가 지병이 있는 탑승자는 일단 그 사람들을 위주로 먼저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이 확인되면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을 하선시킬 계획이라고 밝힙니다. 처음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막 이제 뭐라고 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욕먹기 시작하니까 얘네들이 조금씩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 한국인 탑승자도 있었습니다. 한국인 탑승자 14명 가운데는 아직까지는 감염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자,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는요, 이렇게 전합니다. 자, 코로나19 감염자는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이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객 219명, 그리고 이 검역을 들어갔던 검역관 1명에게서 또 발견됩니다. 그래서 총 250명으로 늘게 되죠. 이 250명이 이 바이러스에 걸린 거예요. 자, 일본 아베 총리는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계속 매일매일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대응했던 그 문제, 아베가 좀 약간 이상하게 좀 되게 어리버리하게 대응했었거든. 그래갖고, 진짜, 또 이제 그 욕바가지 도마에 오르게 된 거죠. 자, 일본은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격리만 시킨 거야. 나오지 마. 안 돼. 선상에 있어. 격리만 하다가, 이게 3,700여 명의 승선자가 있었어. 아까 3,500명은 뭐였냐면 그 200 몇 명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됐잖아. 그래서 나머지가 3,500명이었고 이 승선자에 탔던 사람들 3,700여 명이었단 말이야.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 200 몇 명에서 또 250 몇 명, 220 몇 명, 30 몇 명, 40 몇 명, 그래도 250명까지 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 크루즈 일본 사람만 탔어? 아니잖아.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타고 있으니까 이게 외교 문제로 뭔가 더 커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고령자 승객부터 일단 음성 판정 나온 사람들부터 그래 그러면 알았어요. 나이 드신 분들부터 배에서 하선시키겠습니다 라고 조치를 취한 거예요. 뒤늦게 뒷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욕을 먹겠어. 자, 여기에 탔던 탑승객분의 인터뷰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본인인데요. 그 일본인은 일본 정부의 대응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들어보실게요. 日本が法治国家なんかどうなのかっていうのは本当疑わしくもうそんなことがずっと続いてるんで、船内の放送でも救急搬送が全部終わるまで発表しないでくださいということが検疫当局から指示があったんで、この日本政府のやり方を改めないと、このとってももうオリンピックなんか安心してできないよというのを。 자,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인데도 일본 정부 대응 방식에 너무너무 실망을 했다. 지금 어떻게 이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냐.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올림픽 얘기도 나왔어요. 올림픽 얘기도 제가 나중에 또 해드릴 거예요. 뒷부분에. 자, 아베 신조는요,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억제하고 중증 감염을 예방하는 데 힘쓰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지금 일본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베 총리가 이제 7월 달에 일본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올림픽이 있잖아요. 도쿄 올림픽. 그거를 너무너무 지나치게 의식해서 처음에 이게 좀 소문이 커지기 전에 그냥 처음에 그냥 약간 덮어 식으로 소극적으로 이 크루즈 그걸 대응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세균 배양 접시다. 여기 지금 3천 몇 명이 타고 있는데 여기서 벌써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발견이 됐는데 확진을 받았는데 이 완전 이게 세균 바이러스 증식할 수 있는 이 배양 접시 아니냐라면서 지금 엄청 욕을 먹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도요, 여러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뉴스만 틀면 코로나에 관련된 뉴스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크루즈선 탑승객 가운데 692명을 포함해서 모두 853명입니다. 자, 하지만 감염 검사가 아직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일본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알려지지 않는 실제 감염자가 더 많을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죠. 자, 일본 요코하마에 정착돼 있던 이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있던 의사, 간호사, 검역관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곳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는 줄 알아요? 모두 아무렇지도 않게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갔어요. 배에서 내린 다음에. 그래서 일본 정부가 해서 정한 코로나19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여기에서 검역이나 뭐 진료나 이런 걸 했던 이런 진료진들이 나와서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일본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인터뷰를 했는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직접 여러분들 귀로 들어보세요. 現在、検疫に関する業務に従事する職員については、感染予防に関する十分な知識を有している、そう考えておりますため、原則として PCR 検査の対象としてない。 자, 이런 말입니다. 지금 채팅창에 크크크 지식이 있어서? 뭐? 이렇게 계시는데, 자, 검역검 업무에 종사했던 모든 직원들은요, 감염 예방에 이미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보낸 거예요. 라는 말을 하고 나서 진짜 난리가 났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겸역관으로 일했던 사람에게서도, 간호사에게서도 나중에 바이러스가 확진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던, 확진이 돼요. 이렇게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확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일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랑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진 않죠. 자, 일본 예산위 위원회 야마노이 중의원이 어떤 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토한테 막 따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장면을 갖고 왔어요. 자, 잠깐 여러분들 우리들의 약간 속마음을 뻥 뚫리게 해줄 이 사람의 멘트 지금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대책위원회 본부장이에요. 이 사람이 하시모토 고로 부대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지 않았어요. 안 시킬 거야. 라고 일본에서 말을 한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은 왜 검사를 안 받냐. 이 사람도 빨리 코로나 검사 시켜라. 라는 거 따지는 장면인데 한번 요구하는 장면인데 함께 보실게요. 橋本厚労副大臣のウイルス検査を求めています。クルーズ船の本部長である橋本副大臣が感染源になって多くの人に感染させたなんてことに万が一なったら世界の笑い物になりますよ、これ。 이분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만약에 이 대책위원회 본부장인 이 사람이 만약에 감염이 돼가지고 또 다른 감염자가 생기게 된다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토죠. 검사가 안 된다는 게 도대체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지금 검사를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라면서 이 사람한테 따지는 거야. 이 가토한테. 이 사람 알죠? 요즘 뉴스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 표정 잘 봐요. 뭐랬는지 알아요? 厚生労働大臣加藤勝信。いや、ですから彼は引き続き同じ環境で仕事をしていくんです。 자, 그래서 이 사람 말은 그겁니다. 자, 이 사람 하시모토 대책위원회 본부장은 계속해서 똑같은 환경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一定隔離をしながら、そしてそこから出るときには PCR 検査をする。いや、それ以外にどういう手があるのか、むしろ私は教え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이 사람이 뒷부분에 한 얘기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람도 또한 그 크루즈 안에서 일시적으로 격리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얘한테서 뭔가 발견이 됐다, 이런 증상이 발견됐다, 그때 검사하면 되는 건데 왜 지금 이러는 거냐? 아니 나는 반대로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나는 그거를 좀 알고 싶네.
우리 나한테 좀 알려줘. 약간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PCR 나중에 검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 증상이 나오면. 무시로라는 표현을 써.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면, 오히려 나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좀 알려줘요. 알고 싶네? 라면서 딱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하면서 확 돌아가요. 되게 세상 도시남이네, 세상에. 이러면 돌아가, 바로. 지 할 말 딱 끝내고. 그래서 왜 검사를 안 하냐. 이 크루즈에서 어떤 식으로 그게 이 지식과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 이 바이러스가 너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럼 그럼 나는 너한테 침투하지 않을게. 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침투되는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또 더군다나 더 많은 감염자들을 이렇게 검역하고 치료하고 진료하고 검사하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전혀 검사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 정부에서도 난리가 났고 국민들도 뭐하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온 결과 어떻게 됐냐. 검역관 2명 그리고 간호사 1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진이 확진돼요. 감염된 거야. 일상생활 했는데. 자, 2월 25일 도쿄신문에서는요. 현 시점 확인된 감염자는요. 아주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검사 대상을 확대하면 일본의 감염자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일본 정부는요. 해상 격리 중인 크루즈선에서 고령자 일부를 이제 하선시키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80대 남성 1명이 또다시 사망합니다. 자, 이로써 크루즈 탑승객 중 일본 코로나19 사망자는요. 모두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본에서 발표한 검사 역량은요. 우리는 지금 하루에 3,830건 정도 지금 우리가 검사하고 있어 라고 말했어. 근데 대한민국은요. 9,424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완전 절반이야. 근데 이것도 나중에 뒤에서 말을 해줄게요.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일본의 검사 지금 이런 실태라든지 이런 게 너무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또 그 스콧 고툴립 전 미국 식품의약국 국장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가 그의 트위터에 올린 글이에요. 뭐라며 했냐면 Japan may be a big hotspot이라고 나와요. 보여요? Japan may be a big hotspot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야? 일본이 굉장히 거대한 거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일본은 한국만큼 검사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썼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지금 내가 어떻게 좀 빨간 걸로 좀 해볼 걸 그랬다. 그래서 일본 한국만큼 검사를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아마 일본이 아주 굉장히 큰 거점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나 이거 보고 좀 무서웠어. 지난 5일 10명의 집단 감염이 확진이 됩니다. 일본에서요. 자, 요코하마 정자 크루즈선의 선내 감염자는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크루즈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루에 무려 99명이나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1일 기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최대 감염자 발생국이 됐습니다. 일본이요. 일본 정부는요, 선내 감염자 급증과 관련해서 왜 감염자가 늘고 있는지 빨리 분석을 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왜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지 이유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자, 일본 관광장관 스가 요시히데는요, 감염 경로의 특정이 불가능하고 환자 증가에 직면하는 상황을 상정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일단 객실 격리 지역 등 이 초기 방역 실패에 따른 이런 일본의 정말 뒤늦은 이런 대응에 관련돼서 이제 일본 시민들은요, 일본 정부에 정말 마음이 점점 싸늘해지고 있지만 점점 식어가고 있어. 대체 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선진국이야? 막 이러면서. 자, 그래가지고 그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의식한 일본 정부는요, 총리 관저에 부랴부랴 전문가 회의를 열게 됩니다. 자, 최근 와카야마와 아이치현 등에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벌써 12건이나 발생을 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상이 걸린 상태였어요. 자, 이 자리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은요, 감염 경로를 솔직히 완벽하게 추적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도 모르겠어.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지, 누구한테 올면지 아무것도 몰라.
이런 상태가 되기 직전, 지금 그것까지는 아니잖아. 누가 누구한테 올맞고, 누가 누구한테 올맞고, 그래서 약간 예측 가능하고 좀 그거에서 막을 수는 있는 방지 대책이 있으므로, 일단은 조금 감염 사람이 많이 나온 그 지역은 위험 경보령을 내리자. 약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본 지역건강관리기구 수석 부장, 오미 시게루라는 사람이요. 이런 인터뷰를, 이런, 기자회견을 합니다. 저와 함께 보실게요. We are just about entering the accelerating phase. Now, the response to this virus should be modified, adjusted according to the stage. 자, 일본이 지금 막 가속기에 접어들었다라면서 지금 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수정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일본 전문가 회의는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가 앞으로 더 발생할 거다. 이것들을 염두에 두고 현재 일본 내 감염 확산 가속 단계다. 지금 현재가 이렇게 평가했다고 봅니다. 자, 일본 정부는요, 일단 24시간 전화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감염증연구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2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요. 자, 일본 정부가 가속 단계가 뭐냐면 점점 사람들이 갑자기 막 감염자가 막 확산되는 거지. 이걸 가속기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본 정부가 죄송해요. 자,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대응 체제를 다시 재정비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자, 일단 크루즈선에서 지금 부적절한 초기 대응이 너무 부적절했죠. 그거에 대한 부실한 관리 등으로 일본 국민과 전 세계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게 지역 내 감염이 이제 일본에서도 막 이루어지게 됐잖아. 우한에 간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으로 옮겨가지고 또 옮겨가지고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잘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종합 대책을 곧 내놓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아베 총리는요, 2월 23일 날 열린 대책 회의에서 현 상황을 감염 확산 방지에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다. 중요한 시기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동안 대응체제에서 지역 사회로 이렇게 확산이 됐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대응을 마련하겠다라는 건데 자, 이게 지역사회 의료태세를 강화하고 그리고 감염자의 증가 속도를 늦추면서 이런 걸 하겠다는 두 가지 목표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어. 속도 늦추고 그리고 의료 약간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는 이 두 가지를 목표에 초점을 맞추게 했는데 어떤 걸 실시했냐면 일단 지역에 시차를 두고서 출근과 등교를 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게 등교 시간도 뭔가 나누거나 뭐 출근 시간도 뭔가 나누거나 아니면 뭐 재택근무를 하게 한다던가 학교나 보육원 등의 임시 휴업을 하게 한다던가 방학을 하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가장 친한 토모미 아시죠? 이 토모미도 이제 좀 이렇게 좀 국제 약간 이런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도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토모미가 일을 하고 있는데 토모미도 지금 재택근무를 하게끔 해요. 이 회사에서도 저번 주에 일주일 동안 재택근무를 해가지고 토모미가 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리고 저랑 친한 그 진영이 있잖아요. 오늘 하필 중국으로 간 그 저랑 친한 동생도 그 도쿄 유명한 패션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3월 달에 이제 졸업 시즌이잖아요. 근데 이 졸업식도 취소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졸업 증서를 받아가라 이렇게만 하고 졸업식도 취소가 됐다고 하네요. 도쿄모드라고 굉장히 큰 학교인데. 자, 그런데 아까 우리의 우리의 가토씨. 자, 가토씨 사진을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5일 3시 반부터 가토 후생성 장관이요 정부 종합 대책을 밝히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가토 장관은요 코로나 감염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는데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다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애초에 그때 저기서 했을 때 미리 대응을 했어야지. 뭐 맨날 중요한 시기가 이렇게 많아. 뭐 그저께도 중요한 시기고 어제도 중요한 시기고 일주일 뒤도 중요한 시기라 그럴 거면서 어쨌든 왜냐면 난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짜 답답하잖아. 맞잖아.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인 그러니까 우리들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일본 정부의 종합 대책은요, 환자의 증가 속도를 억제하고 중증 환자의 피해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를 위해 중요한 게 뭐야? 일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역이죠. 이 지역에 관련된 관리입니다. 사실 여러분 2월달이나 1월 말 정도에 삿포로에 뭐가 있어요. 그 K장에 그 유튜브 보시면 제가 이제 삿포로 홋카이도 여행지, 뭐 관광지, 뭐 맛집, 뭐 숙소 이런 걸 이렇게 조목조목 모아놓은 그 영상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뭐가 나와요? 삿포로에 유키마츠리가 있어요. 삿포로에 눈꽃 축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막 갈 거 아니야. 우르르 몰릴 거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축제니까. 그래가지고 삿포로 눈축제 이후에 감염이 더 확산된 상황에서 이 정부 지원팀을 해당 지역에 보내겠다. 일단 그곳에 보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집단 감염이 생기면 일단은 그 지역사회로부터 완전 진짜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번질 우려가 있잖아. 감염자들이.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곳에 전문가들을 일단 배치시키겠다. 그런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일본 국내에서 환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각급의 지자체 그리고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굉장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좀 증상이 심한 사람들 있죠. 그 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의료 지원 체계를 다시 재정비하겠다, 더 좋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차 출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시차 출근과 재택근무 등의 적극적인 시행을 위해서 기업과 지자체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말하면 나오는데 여러분 진짜 이게 좀 되게 심각해요. 자, 요약하면은 장시간 대면을 하는 걸 접촉을 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사, 학교 이런 것들을 시간대를 바꾸거나 뭐 재택근무, 방학, 뭐 학교 나오지 마 이런 걸로 조정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못 뭉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급하게 병원에 가기보다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지 말고 일단 집에서 쉬세요라고 권고한 거야. 일단 감기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일단 가지 마세요. 일단 집에서 쉬어보세요. 쉬어보시고 뭔가 증상이 심해지면 그때 병원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전문가들은요, 감염 우려가 큰 만원 전철이나 그리고 약간 뭐 택시 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직면할 수 있는, 그리고 누가 탔는지 모르잖아. 택시는 또 너무 공간이 협소하니까. 그럼 그 바이러스들이 막 이렇게 뭔가 떠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주의하라. 엘리베이터 안, 이런 쪽을 되게 준비하라고, 조심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오미시게루 전문가 회의 부의장은요, 개인들의 감염을 완전히 막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렇지만 이 감염의 확산 속도라든지 아니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우리 국민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합심하면 또 어느 정도는 확산 그런 속도를 조금 이렇게 천천히 진행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면서 이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서는요, 앞으로 1주에서 2주가 감염 확산 여부를 결정짓는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2월 27일 뉴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일본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바로 올림픽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아마 그래서 그 아베가 머리가 굉장히 아플 거예요. 자, 이 올림픽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조금 짧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IOC 위원이요, 코로나19로 인해 도쿄 올림픽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발언해서 2월 26일 일본 열도에서는요,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사능 올림픽이다라는 말도 많고 여기다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 올림픽이다 약간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수치풀을 겪고 있는데, 자, 세계 시민단체들이요 IOC 본부를 찾아가지고 방문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도쿄 올림픽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이 IOC의 위원회 폭탄 발언에 깜짝 놀란 일본의 총리부터 뭐 장관들부터 올림픽 조직위원장부터 줄지어서 아닙니다 라면서 해명 회견을 열기 바빴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IOC의 공식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라면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도쿄 올림픽의 정상적인 개최는 문제가 없을 거다 라면서 이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엽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 함께 들어보실게요. It's a little tight.
You know, it's a little tight. They spent billions of dollars building one of the most beautiful venues I've ever seen. And your prime minister is very proud of it. I hope it's going to be fine. I hope it's gonna be fun이라고 말을 하는데, 야, 만약 지네 나라에서 그랬어만, 어? 지금 수십억 달러를 썼다. 아베 총리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 씨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장면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저도 봤지만 일본은 지금 굉장히 멋진 경기장 건설에서 이미 수십억 달러를 썼다. 아베 총리도 이를 자랑스러워했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이즈거나 뭐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난 진짜 개인적으로 참 나는 저 사람이 진짜 대통령 잘하고 있대요. 어디 미국은 괜찮대요 지금. 진짜 어이가 없네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반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WHO 긴급대응 팀장 마이클 라이언이 이 올림픽 관련돼서 자, 일본에게 원래 일본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있어서 뭐 반대할 수 없냐, 막을 수 없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Offered advice to the IOC for the Olympics one way or the other, and neither would we. It is not the role of WHO to call off or not call off any event. 아니 세상에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올림픽을 열어야지 어떻게 그럼 맞지? 어떻게든 이런 말이잖아. 그래서 WHO 긴급 대응 팀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도쿄 올림픽에 관해서 어떤 방향으로 조언을 하지 않았다. 올림픽을 취소해, 뭐 해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건 WHO가 하는 역할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떡해요. 아휴. 자, 대회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보도는요, 사실은 이 올림픽만을 준비해온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진짜 너무나 큰 진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 4년 동안 이 올림픽만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또 훈련한 우리 선수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진짜 너무나 노할 얘기긴 하죠. 자, IOC 위원 대회 취소 가능성 폭풍이 채 가라앉기 전에 이 IOC 본부에 있는 스위스 로전에서는요, 이렇게 방사능 올림픽을 중단하라라는 시위가 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이미 호주 대표팀은요, 이 올림픽 대회 불참 가능성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점 심해지면 우리 선수들은 내보내지 않겠어요 라는 걸 벌써 이렇게 불참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를 언급했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7월 달에 올림픽이 시작한단 말이야. 지금 저는 일본에 10년 살았어요. 그런데 7월, 8월, 9월 난리나. 여러분 굉장히 더워요. 찜통이란 말이야. 그런데 어떡해. 찜통일 때 우리 사람들이 뭐가 나? 땀이 나요? 땀이 나면 어떡해. 찝찝하고 이 공기 습해지고 그러면 감염률이 높겠어 낮겠어. 아마 그때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간다면 빨리 백신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지만 만약 백신이 그때까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그 올림픽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 거고 그러면 감염자는 어떻게? 미친 듯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연 이 올림픽 가기 전까지 백신이 만들어진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진짜 너무 다행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게 된다면 이 올림픽을 굳이 돈을 많이 썼지만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쉽게 말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명보다 올림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이건 사람들의 주관적인 의견 차일 수도 있겠지만 자, 어쨌든 모든 악재가 겹쳐가지고 지금 도쿄 올림픽이 굉장히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아베 총리가 앞으로 2주간 대규모 스포츠, 뭐 야구, 뭐 이런 뭐 콘서트 아니면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열지 말아달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놓고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왠지 알아? 일본 정부가 불과 하루 만에 이 방침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자, 25일 가토 후생성 장관은요, 정부의 코로나 종합 대책을 밝히는 이 기자회견에서 대규모 행사의 취소 요청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했냐? 그래, 주최 측 니네가 결정해. 라고 입장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요. 열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다가 갑자기 대규모 취소 행사는 뭐 해. 이게 아니라 그래, 니네 결정에 맡길게.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열을 받지. 갈 사람은 가고 거기서 감염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말이죠.
자, 그리고 다음 날인, 그 2주 동안에는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또 뭐 갑자기 열지 말라, 막 이러고 막 엎었다가 뒤집었다가 엎었다가 뒤집었다가 엎었다가 뒤집었다가 엎었다 뒤집었다 계속 된 거야. 그러고 또 바로 그 다음 날인 또, 날에는요, 2주 동안 행사 열지 마! 라면서 또 말을 바꾼 거야. 정부 권고가 또 바뀐 거야. 열지 마! 아니야, 니네 결정에 맡길게. 아니야, 열지 마! 이렇게. 자, 이 때문에 당장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각종 콘서트, 어떤 행사들, 이런 것들이 다 잇따라 취소가 됐고,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렇게 케이팝이 막 활성화되면서 콘서트 같은 거 열릴 거야 하는데,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 뭐 한국 사람들도 오고, 미국 사람들도 오고, 막 세계 여기저기서 콘서트 연예인 보러 올 건데, 그게 갑자기 취소되면은, 어떡해? 하루 전에 취소되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럼 온 사람은 어떡해? 그러니까 열받은 거지. 그래서 이게 또 비판이 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랬다가 말랬다가 하랬다가 말랬다가 이러니까. 자, 어쨌든 자, 일본 프로야구협회는요, 여러분, 또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축구 좋아하는데 일본 사람 또 야구 좋아하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일본 프로야구협회는요, 원래 29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열릴 예정이었던 올 시즌 개막전을 포함해서 72개 시합을요, 관객 없이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끼리만. 자, 올림픽 성화봉송 행사도 대회 조직위가 좀 크게 하려고 했다가 조금 축소해볼까라는 걸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해요. 자, 일단은 지금 가끔 학교와 휴교와 기업인들, 가끔 학교가 휴교를 하게 되는 학교가 많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재택근무라는 그 회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일본 사회는 지금부터 앞으로 한 2주 정도간은요, 숨죽인 채 아주 조용히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접촉을 피하고 바이러스의 향방을 주시하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일본이 되게 준비도 없고 대책도 없고 지금 국민들의 지금 이런 게 지금 이렇게 다른 세계에서 막 욕을 하고 국민들이 막 이렇게 조금 이제 이씨 뭐야라고 좀 읽고 나서 일어서려고 하니까 지금 뭔가 아씨 어떻게 아씨 그럼 빨리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급하게 후뚜루마뚜루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래갖고 지금 한국에서도 막 일본 너무 대책 너무 어이없다 너무 엉성하다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국민에게서부터 국민조차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베 총리가 어제 저녁에 전국 휴교 방침을 발표를 했어요. 지금 학교 2주 동안 멈춰 스탑해 방학해 라고 말해버린 거야. 그런데 사실 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 맞아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맞벌이 부부라든지 아니면 너무 어린 아이를 갖고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부부들은 갑자기 너무 막막한 거야. 그 조그만 애가 집에 혼자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방학하고 학교도 보내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일본 국민들이 너무 과잉 반응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결정에 문부과학성 내부에서조차도 뭐 그렇게까지 해?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맞벌이 가정에게 뭔가 배려가 필요한 거 아니냐, 학교를 못 가게 했으면 어떤 다른 대책을 좀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베가 뭐라고 말했는지 저와 함께 보실게요. 제가 어저께 일본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제가 어저께 이게 뭐라고 떴었냐면 지금 이 영상이 뜬 지 열 몇 시간 전 이렇게 떴었거든? 열 몇 시간 전이니까 24시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이 영상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휴교합니다라고 이제 방침하는 이런 지금 대책위원회인데 자, 아베가 뭐라고 했는지 제가 통역을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